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촬영할 때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노출의 3요소라고 조리개, 셔터, 감도 이렇게 있다는 거 들어보셨죠? 처음 듣나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어렵다는 게 이제 조리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조리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영상으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지만은 촬영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은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리개가 무엇이냐? 조리개는 구멍의 크기를 조절하여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렌즈를 보시면은 렌즈가 유리알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안에 렌즈 알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보통 중간이나 뭐 뒷부분 정도의 조리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면은 빛을 통과하는 구멍이 작아지고, 조리개를 풀면은 빛을 통과하는 구멍이 커지고,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조리개 모양을 보시면요,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50mm f1.4 렌즈의 모습인데요, 최대 개방이 1.4라서 최대 개방 상태에서 이런 모습인데, 조리개를 좀 조여보면 f2로 조이면은 이렇게 되고, f2.8로 조이면 이렇게 되고, f4, f5.6, 8, 11, 16 이렇게 됩니다. 조리개를 다 풀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조리개를 다 조이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 가운데 구멍이 점점 작아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아까는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밖에 못 보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작아지면은 당연히 저기를 통과하는 빛의 양도 감소를 해서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제가 조리개를 뭐 f1.4다, f2다, f2.8이다 뭐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숫자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졌는데, 이런 식으로 조리개는 f넘버, 뭐 f값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암기하시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일단 50mm f1.4라고 하면은 아까 이거 그림 보셨잖아요. 여기서 유효 구경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 렌즈 초점 거리를 요 F 넘버로 나누면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 좌우에 지름 있잖아요. 이 안에 있는 구멍, 이 구멍의 지름을 유효 구경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 빛이 실제로 통과하는 이 구멍의 지름이 얼마나 되는가? 50mm f1.4니까 50을 1.4로 나누면 돼요. 그러면 35.71이 나오는데, 50mm f1.4 이 상태에서는 이 안을 통과하는 요 구멍의 지름이 35.71mm입니다. 3cm 절반 정도 되는 것이죠. 느낌 오시죠? 하나만 더 해보자면 50mm f2면은 이 유효 구경, 이 실제로 빛이 통과하는 구멍의 지름이 얼마나겠어요? 당연히 50mm를 f2로 나눠서 25mm가 돼요. 즉 안에 통과하는 구멍의 크기가 25mm가 된다, 이런 셈이에요. 당연히 이럴 때는 이 뒤에 숫자가 작을수록 이 구멍이 커지겠죠. 이 숫자가 지금 분모에 들어가니까, 중학교 수학 배우셨죠? 이 분모가 커지면은 숫자는 작아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유효 구경은 렌즈 초점 거리를 F값으로 나눈 거라고 하면 되는데, 이때 F값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요, 이런 식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를 또 이쪽으로 넘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얘를 이쪽으로 넘겼어요. 즉 뭐냐, F넘버는 이 조리개의 초점거리와 유효 구경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F넘버는 초점거리와 유효 구경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숫자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초점거리가 뭔지는 제가 오늘 영상에 설명하지 않겠지만은, 초점거리가 크면은 망원 렌즈고 초점거리가 작으면은 광각 렌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초점거리가 200mm짜리 렌즈가 있다고 쳐요. 그럼 만약에 걔를 조리개를 2로 만들면은 지나가야 되는 물리적인 구멍 자체가 200 나누기 f2니까 100mm가 나오잖아요. 100mm. 100mm면 10cm거든요. 그러면은 렌즈 구멍 자체가 적어도 10cm 의 지름을 가지는 렌즈를 생산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이 10cm지 엄청 크거든요. 그 초점거리가 뭔지 설명을 해야 얘기가 완성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그 얘기까지 하면 영상이 산으로 가니까 오늘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F넘버는 초점거리와 유효 구경의 관계고, 초점거리 나누기 유효 구경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드는 의문이, 그러니까 제가 유효 구경이랑 렌즈 초점거리의 관계를 나타내 주는 거란 건 알겠는데, 숫자가 왜 저 모양이냐, 왜 1.4일까? 보면은 막 1.4, 2.0, 2.8 되게 숫자가 지저분하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지저분한 숫자냐면은 면적이 2배씩 커지기 때문이에요. 무슨 소리냐? 여기서 이 가로랑 세로가 있는데 얘네가 2배씩 커지면요, 이 전체 면적은 4배 커져요. 이건 당연하죠. 면적은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2배 커지면은 면적은 4배가 커져요.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이 가로 세로 길이가 1.4배 커지면요, 이렇게 1.4배 커지면은 면적은
두 배가 됩니다. 왜냐? 이 1.4라는 게요. 루트 2예요. 루트 2. 루트 2가 뭡니까? 루트 2 곱하기 루트 2 하면 얼마야? 는? 2잖아요. 저 루트 2를 계산해 보면 1.4가 나오거든요. 해볼까? 그래서 이 루트를 하면은 1.41, 1421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잘라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지고 1.4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2가 1.4라는 거 제가 보여드렸죠.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니까 면적이 두 배가 돼요. 근데 이게 네모만 이러는가? 네모만 이러는 게 아니라 원도 그래요. 그렇죠? 간단하죠? 원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제가 여기서 읽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네모랑 마찬가지로 원도 지름이 1.4배, 루트 2씩 커지면은 전체 면적은 두 배가 된다. 렌즈로 보면은 50mm f2.0이랑 50mm f1.4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지름이요. 이렇게 보면은 이 지름은 서로 1.4배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 면적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배. 계산해 볼까요? 일단 얘는 지름이 25고요. 얘는 35.7인가 그래요. 이쪽 1.4배 더 크죠?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원의 이 넓이를 구해보면은 당연히 이 넓이가 두 배 큽니다. 따로 구하진 않을게요. 즉 뭐냐? 이 조리개 F1.4에서 조리개 2로 이렇게 조이면은 면적이 두 배 줄어들고 이렇게 조리개를 풀면은 면적이 두 배 늘어나고요.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숫자가 여기 F1.4니 뭐 2.0이니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보면은 다 1.4의 배수들이에요. 1.4에서 1.4배를 하면은 2가 되고요. 왜냐면 이게 루트 2니까 루트 2에다가 루트 2를 곱하면은 2가 되겠죠. 거기다가 또 1.4를 곱하면 2.8이 되고 또 1.4를 곱하면 4가 되고 5.6이 되고 8이 되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가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돼요. 그럼 다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외우냐? 어떻게 외우냐면은 처음에 이렇게 쫙 1.4의 배수를 적어주고요. 이쪽에다가는 2의 배수를 적어요. 1.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돼요. 1.4, 2.8, 5.6, 11 곱하기 2 하는 건 쉬우니까 역시 2도 곱하기 2에서 2, 4, 8, 16 적은 다음에 이걸 사이사이에다 이렇게 딱딱딱 집어넣으면요 순서가 완료가 됩니다. 즉 1.4의 배수를 먼저 여기다 써주고 2의 배수를 써준 다음에 걔네를 사이사이에 밀어넣어서 교차를 시켜서 순서를 외우시면은 쉽게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얘네가 하나씩 이동될 때마다 조리개 그를 한 단 뭐 한 스텝 조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한 스텝 조이면은 구멍이 넓이가 절반이 돼서 빛의 양도 절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지금까지는 조금 딱딱한 얘기였는데요. 지금부터는 사진 촬영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조리개를 조이면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첫 번째,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이 노출은 조리개와 셔터와 감도 세 가지의 영향을 받는데요. 제가 이 중에서 이 셔터랑 감도는 고정을 시키고 조리개만 변동을 한번 줘볼게요. 조리개 1.4일 때 이렇게 찍힌다면 조리개 2.0일 때는 이렇게 촬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조리개 2.8 이렇게 되고 4, 5.6, 8, 11, 16 돼서 16이 되면 그냥 거의 암흑이 돼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렇죠. 다시 1.4, 2.0, 2.8, 4 지금 절반씩 사진이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절반씩 구멍이 절반씩 줄어들면서 이렇게 그 아까 구멍 크기를 보셨으면 당연히 이게 이해가 될 거라 생각을 해요. 일단은 빛을 통과하는 구멍이 이렇게 작아지니까 셔터랑 감도가 만약에 똑같다면은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 작아져서 빛의 양도 줄어듭니다. 이건 쉽게 이해가 되시죠? 물론 조리개를 조인다고 꼭 사진이 어두워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조리개를 조여도 셔터랑 감도를 같이 움직이면은 사진이 밝아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다음에 노출의 3요소 시간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어쨌든 감도랑 셔터 스피드를 고정을 시키고 조리개만 움직이면은 당연히 사진이 어두워집니다. 구멍이 작아지니까요. 그 다음 이제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아웃포커싱이 덜 돼요. 그러니까 보통 심도가 깊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사실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아웃포커싱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조금 지금은 이제 그 말이 통용된 지가 좀 돼서 이제는 아웃포커싱이 잘 됩니다, 덜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무슨 뜻인지 다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심도가 깊어진다 이런 말을 보다는 좀 더 직관적으로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덜 된다 라고 표현을 할게요. 아시겠죠? 첫 번째 예제 사진을 보시면은 85mm 로 찍은 사진인데 1.4일 때는요 앞에 있는 거북이한테 제가 초점 맞췄어요. 그럼 뒤에 있는 요 인형 이게 이오르 인형인데 지금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뭔지 전혀 감도 안 오죠. 웬 보라색 노란색 물체가 있다 뭐 이 정도인데 조리개를 조이면요 이 앞에 있는 거북이는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데 얘가 초점이 같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보실게요. F2,
2.8, 4, 5.6 점점 보이죠? 8, 11, 16 다 조이면은 뒤에 있는 요 2호르 인형도 얼추 형태가 다 파악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거북이는 계속 잘 보이는 상태였어요. 이거 왜 이렇게 조리개를 조이면은 뒤에 있는 물체가 잘 보이나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뭘 자꾸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린대. 대충 간략하게만 말씀드리자면 이 원이 클 때는요 빛을 통과하는 각도가 차이가 커지는데 원 자체가 작아지면은 빛을 통과하는 각도의 크기 차이가 적어져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그 이상 내용은 사진 촬영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내용이니까 그냥 요거는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리개 수치가 높아질수록 조리개를 조일수록 아웃포커싱이 좀 덜 된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조리개를 풀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보통은 인물 사진을 촬영을 하면 이런 식으로 50mm 1.4로 촬영한 사진인데 저희 와이프 얼굴에는 초점이 왔고 뒤에는 다 초점이 날아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붕붕붕 날아가서 인물에게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인물 사진 촬영할 때는 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아웃포커싱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 사진도 50mm f1.4로 촬영한 사진이고 뒤에 배경이 흐려지면서 상당히 아름답게 표현이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배경이 흐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몽환적인 느낌이 들면서 현실과 좀 다른 느낌을 줘서 사람들이 이런 사진을 좋아합니다. 이 사진도 50mm f1.4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이 뒤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여기도 사람들이 앉아있고 근데 저한테 중요한 거는 지금 와이프 사진을 찍는 거니까 보통 폰카로 찍으면은 이 뒤에 있는 사람들도 형태가 다 이렇게 잘 나와서 사진에 방해가 되거든요. 아마 여기에 앉아있는 분이랑 여기 앉아있는 분이 선명하게 나왔다면은 굉장히 사진이 방해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아웃포커싱을 시켜서 다 날려버렸기 때문에 저희 와이프한테만 딱 집중이 되고 제가 좋아하는 사진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이런 사진을 촬영할 때는 조리개를 제가 F9로 조여서 촬영을 했어요. 보시면 이게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브리지에서 촬영한 사진인데 지금 여기는 여행을 왔으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 있는 걸 다 날려버리면은 여기 있는 걸 다 날려버리면 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가 어딘지 알게 뭐라면 이렇게 되는데 여행을 왔으니까 인증샷을 남겨야 되잖아요. 내가 뉴욕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거를 선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진도 지금 주제가 뭐야? 저희 와이프도 주제지만 저희 당연히 와이프가 주제죠. 그런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뉴욕의 스카이라인 하고 다리의 모습 이게 지금 또 주인공이잖아요. 얘를 만약에 초점을 다 날려버리면 사진 찍는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얘 뒤에도 잘 나와야 돼. 그래서 내가 뉴욕에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리개를 F9 정도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나요? 세 번째, 빛 갈라짐이 선명해져요. 그 보통 야경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빛이 예쁘게 착착착 갈라지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조리개를 조이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여기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제가 조리개를 조여서 촬영을 해봤어요. 조였다 풀었다가 1.4로 찍으면은 사진이 이렇게 되고요. 전혀 뭐 빛 갈라짐이 없죠. 2.0, 2.8 조금씩 생깁니다. 뭔가 4 5.6부터 빛 갈라짐이 점점 나오더니 8에서 굉장히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11에서 가장 선명해집니다. 그렇죠? 근데 더 조이면 어떻게 되냐? 더 조이면 이렇게 풀어져요. 그 렌즈마다의 특성이 달라서요. 방금 제가 저거 촬영한 거는 35mm 줌미룩스 렌즈였는데 여러분들 렌즈마다 가지고 계신 렌즈마다 어느 조리개 값에서 가장 선명하게 그 빛 갈라짐이 나타나는지는 다 달라요. 그리고 특정 렌즈에 따라서는 조여도 빛 갈라짐이 계속 선명하지 않은 렌즈들도 있고요. 개체마다 렌즈마다 다르지만 대체로는 조리개의 한 뭐 4에서 10일 정도가 가장 빛 갈라짐이 선명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상 조이잖아요. 뭐 16이나 F22까지 조이면은 선명해지던 게 약간 더 풀어지는 게 있어요. 구멍이 너무 작아져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이유는 됐고 이유는 몰라도 저런 증상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요. 조리개를 조이면은 빛 갈라짐이 선명해진다. 다만 너무 조이면 빛 갈라짐이 풀어진다 라는 거를 유념을 하시고 어느 시점에서 가장 빛 갈라짐이 선명해지는지는 렌즈마다 다르니까 내가 산 렌즈를 한 번 정도 실험을 해보면서 내가 산 렌즈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는 이 정도 조리개 값에서 가장 선명해지는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좀 더 사진 촬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실험에 사용한 35mm 줌미룩스 렌즈는 F11에서 가장 갈라짐이 선명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실험을 한다면은 빛 갈라지는 걸 촬영하기 위해서는 항상 F11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조리개 빛 갈라짐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짝수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저기 몇 개로 갈라지냐? 그 조리개의 날수대로 갈라져요. 그리고 홀수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그 날수 곱하기 2배만큼 갈라집니다. 뭔 소린가? 예를 들어
조리개가 짝수잖아요. 그러면 그 날수만큼 갈라져요. 조리개가 4매면은 빛 갈라짐이 4개고요. 조리개가 6매면은 빛 갈라짐도 6개예요. 느낌 오시죠? 반면에 조리개가 홀수개다. 그러면 날수 곱하기 2배만큼 갈라지는데 조리개가 7매면은 빛 갈라짐은 14개고요. 조리개가 9매면은 빛 갈라짐은 18개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되나요? 이것도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리개에 대해서 모든 거를 말씀드린다고 해놓고는 생략하는 게 참 많네요. 굳이 아셔도 사진 촬영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성질이 어떻다라고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나요? 네 번째, 해상력이 좋아집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회절이 오기 전까지. 무슨 말인지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가 중앙부고 여기가 주변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다 똑같은 주차 티켓을 제가 붙여놓고 사진을 조리개 수치별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얘네가 같은 거니까 비교를 해보시면서 해상력이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촬영은 50mm 줌이룩스 렌즈로 했어요. 자, 1.4일 때는 이 중앙부 부분은 조금 그런데 이 주변부 부분은 많이 흐릿합니다. 그렇죠? 조리개를 조이면은 이 주변부 부분이 밝아지면서 해상력이 올라요. 왜 밝아지나요? 저거는 제가 좀 이따가 비네팅에서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그 밝아지는 건 둘째치고 요 글씨의 어떤 선명함이 확실히 F1.4 비해서는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조리개를 조이면은 점점 올라와요. 그리고 중앙부도 1.4에 비해서는 2.8이 오면은 많이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리개를 조이면은 중앙부도 선명해지고 주변부도 선명해지고 조리개 F8로 조이면은 많이 선명해져서 가장 선명한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11로 조이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16으로 조이잖아요. 그러면은 중앙부는 잘 모르겠지만 주변부는 많이 흐릿해져요. 다시 이게 11이고 이게 16입니다. 조금 흐릿해지죠? 11, 16 흐릿해지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핸드폰으로 세로로 보시면 아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가로로 보시고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바로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흐려진다는 거. 왜 흐려지냐? 이 회절 현상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회절은 대표적인 파동 현상 중에 하나로 순우리말로 애돌이라고 하며 음파나 전파 또는 광파 등이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파동이 그 뒤편까지 전파하는 현상이다 라고 하는데요. 잘 뭔지 모르겠지만 장애물이나 좁은 틈을 통과할 때 뭔가 그 뒷부분까지 파동이 전파하는 현상이다. 아까 조리개를 이렇게 조이면요, F16으로 조이면은 이 구멍이 어떻게 돼요? 이 구멍이 엄청 작아지잖아요. 좁은 틈을 통과할 때 어쩌고 저쩌고 아까 보였죠? 그래서 이렇게 작은 렌즈를 통과하다 보니까 사진이 무너지는 현상이 생겨요. 사실 아까 빛갈라짐이 무너지고 이런 것도 다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이 조리개를 조일수록 해상력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선을 지나면 뚝 하고 떨어져요. 그런데 이 정점이 어디냐? 요건 렌즈마다 달라요. 대체로는 저 정점이 보통 조리개의 8에서 11 정도에 오는데요. 그렇다고 꼭 반드시 저런 건 아니고요. 렌즈마다 다 다르니까 본인 렌즈가 언제 가장 해상력이 올라오는지는 각자 실험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나요? 색수차가 없어집니다. 이 색수차가 뭐냐면요, 얘를 이렇게 확대를 쭉 해보면은 여기가 좀 보라색이 돌고 있고 여기가 초록색이 돌고 있죠. 다시 여기는 보라색이 돌고 여기는 초록색이 돌고, 그런데 이 은박지는요 보라색도 없고 초록색도 없었어요. 즉 사진을 촬영하면서 이렇게 없는 색깔이 나타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거 왜 그러냐, 여기 이제 위키 백과에서 보면은 나오는데 빛은 파장이거든요. 빨주노초 파란보 들어보셨잖아요. 빨간색은요 파장이 이렇게 길어요. 그리고 파란색은요 파장이 짧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같은 렌즈를 통과시키면은 얘네가 꺾이는 각도가 다르거든요. 이 파장의 속도가 다르니까 같은 데를 굴절시키면은 느리게 움직이는 놈은 더 느리게 가고 빠르게 움직이는 놈은 더 빠르게 가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쟤를 직선으로 보면은 빨간색은 뒤에 잡히고 장파장이니까 파란색은 또 단파장이라서 짧아요. 설명이 개판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장파장은 꺾이는 게 좀 느슨하게 꺾이고 단파장이 꺾이는 게 더 빨리 꺾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 파란색은 초점이 여기서 잡히고요, 빨간색은 여기서 잡히고 초록색은 또 여기서 잡혔는데, 예를 들어 센서가 딱 여기 있었어요. 그럼 빨간색은 초점이 잡혔죠. 그런데 파란색이랑 초록색은 초점이 안 잡혔어요. 그래서 같은 물건을 찍어도 이 색이 어긋나게 돼요. 더 깊게 얘기하면은
영상의 주제를 벗어나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어쨌든 이 아까 그 부분을 확대를 해보면요 이렇게 되는데 1.4에서는 이 정도인데 조리개를 조이면 2.0, 2.8, 4만 대도 거의 없었죠? 네, 5.6 뭐 그 뒤로는 전혀 색수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게 1.4일 땐 이 정도인데 조리개를 4로 조이면요 거의 없어지고 5.6 되면 그냥 사라져요. 여기 색수차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아까 해상력이 올라오는 부분이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구멍 틈이 작아지면서 초점이 잘 모여가지고 색이 틀어지는 정도가 없어지는 거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뭐 회절이 와가지고 조리개를 더 조인다고 F16에서 색수차가 다시 나타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요새 최신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좀 고급 렌즈들은 F1.4에서도 막 색수차가 잘 안 나타난다 이런 렌즈들도 있는데, 보통은 대체로는 F1.4에서 F4까지는 어느 정도 보이고 F4를 지나면은 색수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근데 말씀드릴 게, 이게 F1.4로 촬영한 사진인데 같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쉽게 그 후보정이 가능합니다. 라이트룸이든 아니든 포토샵이든 간에 이 색수차를 지워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이 색수차를 지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요새는 후보정 툴이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색수차는 간단하게 후보정으로 제거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너무 뭐 저 색수차 때문에 조리개를 지금 꼭 조여야 된다라고 압박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조리개를 조이면 어떻게 되나요? 6번째, 비네팅이 없어집니다. 비네팅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야겠죠. 자, 이 사진은요 똑같이 35mm 같은 렌즈로 하나는 1.4 하나는 4.0으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 구석탱이에, 요렇게 구석탱이에 사진이 조금 어두운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F4로 촬영한 사진에는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진을 보면 좀 더 명확한데, 지금 천장에서 빛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가 좀 더 극적으로 보였는데요. 1.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밝아요. 그렇죠? 여기는 어둡고 확실히. 근데 F4.0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거만 봐도 동굴처럼 이 주변이 이렇게 쓱 어두워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거를 비네팅이라고 부릅니다. 비네팅.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정면에서 들어오는 빛은 골고루 다 뿌려지는데, 이 사이드에서 들어오는 빛은요, 사이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이렇게 들어오는 애들, 이건 더 사이드죠. 걔네들은 이쪽에 여기를 빛을 통과를 해야 지금 이 구멍 넘어가 보여야 그게 빛이 통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오는 빛은 지금 이만큼의 원이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원을 통과해야 빛이 거기 도달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빛이 통과가 안 된 거 아니에요. 빛이 통과가 더 사이드로 오면 상황이 더 심각해져서 이렇게 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만큼이나 빛이 못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이 중앙부에서 이 오는 거는 이 사진에 골고루 빛이 다 도달하는데, 사이드에서 오는 거는 이렇게 한 부분밖에 못 오거든요. 그런데 이건 이쪽 각도고, 만약에 저쪽 각도는 저쪽 각도대로 여기 반대쪽에 도달을 못할 테고, 위아래 상하작용 해가지고 렌즈 주변부는 각도에 따라서 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조리개를 조이면요, 조리개를 조이면은 이 렌즈의 주변부가 주는 영향이 다 없어져요. 어차피 이 가운데만 남으니까. 그래서 렌즈 주변부가 주는 영향이 사라지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이면 비네팅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다만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조리개를 조인다고 이 주변부가 밝아지는 건 사실 아니고요. 보통 그렇게 착각하시더라고요. 조리개를 조이면은 주변부도 밝아져서 비네팅이 없어진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요, 이 주변부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중앙부가 같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조리개를 조이면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조리개를 조이는데 왜 밝아져? 보시죠. 다른 모든 조건을 통일시켜 놓고 보시면은 조이면 조일수록 중앙부도 같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F 한 4 정도 되면은 여기나 어두운 정도가 차이가 많이 안 나요. 조리개를 조이면은 쟤네가 다 같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여기 어두운 거나 여기 어두운 거랑 별 차이가 없고, 여기 어두운 거랑 여기 어두운 거랑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아까보다는 월등히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더 조여버리면은, 예를 들어 F 8 정도 조였다, 다 시커마니까 여기나 같죠. 뭐 이건 같아요. 이렇게 밝기가 같아져요. 그래서 중앙부도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비네팅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셔터나 감도를 조절하면은 사진 전체적으로 밝아지니까 마치 그 주변부가 밝아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중앙부도 같이 어두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보통 풍경 사진을 촬영을 할 때 조리개를 조여라 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맞는 말이긴 한데, 그거를 초점을 잡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사실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예를 들어 이런 사진이 있을 때 지금 여기에는 여기 인물이 제가 있고 배경이 있죠. 이럴 때는 조리개를 조여야 되는 게 맞아요. 만약에 여기까지 다 선명하게 나오고 싶다고 하면은 이런 케이스면은 조리개를 조여야 저도 선명하게 나오면서 여기 있는 풍경도 선명하게 나오겠죠. 지금 조리개를 열어놓으니까 다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건 맞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풍경 사진을 찍는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에 사진에 등장하는 모든 게 저보다 멀거든요. 저부터 여기 이 거리나 뭐 이 거리나 이 거리나 이 거리나 다 멀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초점을 잡는 순간 사실 얘네는 다 초점 안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뭐 과초점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어려운 얘기니까 각설하고 요약만 하자면은 멀리 있는 물체는요 초점이 다 잡혀요. 예를 들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줌이룩스 35mm 렌즈 같은 경우에는 10m만 지나면은 그 무한대 쪽에다가 초점을 딱 설정을 하면은 10m 지난 다음부터는 모든 게 다 초점이 맞거든요. 10m든 20m든 40m든 50m든 최대 개방을 해놔도 다 초점이 맞아요. 이 사진은 제가 조리개 4로 촬영을 했지만은 만약에 얘를 조리개를 f1.8로 촬영을 한들 뭐 여기나 초점은 다 맞았을 거예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왜냐면 이거 경기장이니까 꽤나 먼 상황이기 때문에 다 초점이 맞았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조리개를 조여야 하느냐. 첫 번째가 이제 비네팅 때문이죠. 지금 이 사진도 제가 조리개를 좀 조여서 촬영한 사진인데 조리개를 조이지 않았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네팅이 상당히 심하게 남았을 거예요. 뭐 그게 좋다면은 괜찮아요. 근데 보통 풍경 사진에서는 그런 비네팅은 별로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인물 사진에서는 비네팅을 추천을 하지만은 풍경 사진에서는 별로 이렇게 추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비네팅이 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이는 게 있고요. 또 풍경 사진 특성상 보통 이 렌즈 중앙부뿐만 아니라 이런 주변부도 선명하게 찍히길 원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이 사진에서 제가 여기가 만약에 선명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상당히 실망했을 거예요.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 해상력은 좋겠지만 이 주변부 해상력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가 조리개를 최대 개방을 하면은 여기에 비네팅도 생기고 얘네의 화질도 상당히 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조리개를 조이는 측면이 있어요. 이것도 조리개를 조이면은 빛 갈라짐이 선명해지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조리개를 조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은 약간 사족인데 보케 모양이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렌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오늘 계속 보여드렸던 50mm 1.4 렌즈 촬영을 하면요 1.4 할 때는 보케가 이런 모양인데 f2로 하면은 보케가 점점 모양이 원형이 아니죠. 이상한 병 뚜껑 모양이 되죠. 그러다가 점점 더 조이면은 다시 원형이 되긴 하는데 이거 왜 이러냐, 이게 사실 구멍의 모양이 이 보케가 나타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배경 흐려질 때 어떻게 흐려지냐면은 이 구멍의 모양대로 흐려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원형이면은 쟤도 원형이고, 여기가 이렇게 각이지기 각졌잖아. 이렇게 각졌으면은 여기도 각이지기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이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좀 더 선명해지고,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이 구멍의 모양대로 각이 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리개를 조였을 때 원형을 유지하는 애들이 있고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원형을 유지하는 애들은 원형 조리개라고 하고,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는 애들을 일반 조리개라고 하는데, 원형 조리개가 아닐 때 보케 모양이 바뀝니다. 원형 조리개가 아니면 보케 모양이 바뀌어요. 다만 저거를 실제 그 촬영된 사진에서 쉽게 알 수 있는가? 그건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보케가 찌그러지는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 f2로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케가 찌그러진 걸 확인할 수 있는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역시 2.0인데 여기 보면 이런 데가 보케가 있잖아요. 이게 찌그러진 거를 사실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진 않아요. 저게 실험을 제가 한다고 굉장히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경우를 보여드렸지, 실제 촬영을 하면은 저게 꼭 티가 이렇게 나진 않습니다. 지금 이 경우도 f2.8로 촬영한 사진인데 여기 보면 이런 데가 막 찌그러져야 되잖아요. 뭐 확대를 해본들 조금 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특히 이런 뭐 각진 모습이 도드라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살짝 각져는 보이죠.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사진을 이렇게 확대했을 때 문제고, 전체로 보면 저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영상이 상당히 길었는데 총 정리를 하자면은 조리개를 조작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7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첫 번째가 빛의 양이 변화가 되죠.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사진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아웃포커싱이 변화가 됩니다.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아웃포커싱이 덜 되고 조리개를 풀면은 아웃포커싱이 잘 되고요. 세 번째는 빛 갈라짐이 변화가 생겨요.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빛 갈라짐이 선명해지죠. 반면에 또 너무 조이면 좀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네 번째로 해상력이 조리개를 조이면 조일수록 좋아집니다. 근데 이것도 회절 현상이 오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조이면은 사진의 해상력이 무너지니까 조심하자. 제가 저걸 모르고 초반에 유럽 여행 갔을 때 풍경을 찍을 때는 유럽에서 다 F22로 찍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화질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비싼 렌즈를 썼는데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나 라고 해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죠. 아, 회절 현상이 와서 그렇구나. 근데 뭐 어떡합니까? 이미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음에 또 가자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 색수차가 변화가 된다. 보통 최대 개방에선 색수차가 있는 편인데 조리개를 조이면 그게 없어진다. 뭐 쟤는 회절처럼 더 조인다고 다시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비네팅은 최대 개방일 때는 비네팅이 좀 보이다가 조이면 조일수록 주변부나 중앙부 다 같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비네팅이 없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일곱 번째로 렌즈에 따라서 원형 조리개가 아니면은 보케 모양이 변화가 온다 라고 말씀드리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은 조리개의 특성에 대해서 대부분 말씀드린 것 같고요.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그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리개 수치가 낮을수록 렌즈 구멍이 커지잖아요. 렌즈 구멍이 작은 것보다는 렌즈 구멍을 크게 만드는 게 조금 더 어렵겠죠? 비싸고?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렌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만들기 쉽지 않겠어요? 직관적으로 볼 때 구멍을 작게 만들면은 실제로도 설계하기가 쉽고요. 구멍을 크게 만들면은 설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조리개 수치가 작을수록 F 값이 작을수록 렌즈가 보통 비쌉니다. 35mm 같은 렌즈를 보면은 보통 뭐 35mm f1.8은 한 50만원 정도 하고요. 35mm f1.4는 뭐 150만원, 200만원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조리개 값이 낮아질수록 렌즈가 더 비싸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리개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당연히 아웃포커싱도 좀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는 아웃포커싱을 하려고 하면은 좀 비싼 렌즈 사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벼운 조리개 렌즈를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줌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가 보통 뭐 f2.8이다 f4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단일한 렌즈가 있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번들 렌즈 같은 경우에는 f3.5에서 5.6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16mm에서 50mm 렌즈인데 줌 렌즈로 가변 조리개로 3.5에서 5.6입니다 라고 하면은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16mm에서는 3.5까지 열리는데 50mm에서는 5.6밖에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렌즈 구멍 때문에 그런데, 예를 들어 16mm에서 3.5면요 이렇게 나누면 4.57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50mm에서 또 똑같이 3.5를 유지를 하려면은 그 구멍이 14가 나요. 14.28. 그런데 만약에 가변 조리개를 써가지고 50mm에서 5.6이다 라고 하면은 구멍의 그 지름이 8.92가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이 앞에 4.57은 그렇다고 치는데 이 뒤에 14mm짜리 구멍 렌즈를 만드는 게 싸겠어요? 8.92mm짜리 렌즈를 만드는 게 싸겠어요? 당연히 8.92mm짜리 렌즈를 만드는 게 더 싸요. 14mm보다는 8mm가 더 쌉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멍 크기가 작을수록 렌즈가 설계하기가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줌 렌즈를 만들 때 가변 조리개를 사용을 하면은 훨씬 렌즈 크기도 줄어들고 가격도 저렴해지는 장점이 있어요. 반면에 가변 조리개는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줌을 하면서 조리개 수치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노출 값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즉 셔터랑 감도를 같이 만져주지 않으면은 사진의 밝기가 변해요. 그리고 조리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조작하는 것도 되게 귀찮거든요. 내가 아까 3.5로 해놨는데 얘를 줌을 했다가 푸니까 3.5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막 5.6에 걸려있는 경우도 있고, 조작하기도 불편하고 촬영하다가 그 적절하게 조절해주지 않으면 노출이 변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안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렴한 렌즈는 다 가변 조리개를 판매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면은 렌즈 크기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싸게 좀 더 저렴하게 가볍게 렌즈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급 렌즈들은 보통 줌 렌즈가 고정 조리개고, 왜냐면은 고급 렌즈니까 좀 무식하게 커져도 좀 무거워져도 좀 비싸져도 괜찮다라는 것이고요. 보급형 렌즈들은 대체로 가변 조리개예요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YK 사진교실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잘 이해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내용을 다 이해하시면은 조리개 관련해서 사진 촬영하는 데 관련한 내용을 거의 다 배우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원리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할게요, 이건 생략할게요 한 게 많긴 한데, 그런 원리 부분은 굳이 몰라도 사진 촬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외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채널에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